안녕하세요. 요즘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모기타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모기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9가지 정도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몰타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몰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럽에 있다고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몰타 하면 몰라 막 그러시고, 제가 출장 갔을 때 아들한테 아빠 몰타 출장 왔어 그랬더니 목욕탕에 가서 뭘 하냐고 몰타를 목욕탕으로 듣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생기곤 합니다. 몰타 진짜 쬐끄만 섬나라예요. 보시다시피 이태리 밑에 있는 제주도의 6분의 1 사이즈, 우리나라로 치면 강화도 정도 사이즈라고 합니다. 인구 43만 명, 뭐 40만 명에서 43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다양한 나라들이 몰타를 거쳐가면서 이 몰타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제 기사단도 아시다시피 있었죠. 그리고 이제 트루크, 또 이슬람 쪽 그런 문화들이 집에 있는 발코니나 아니면 건축물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섞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력적인 곳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 그래서 영국의 이제 퀸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실은 이 몰타를 제일 좋아하는 휴양지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타를 처음에 접하게 된 게 아일랜드에서 제가 살고 있을 때 어느 한 학생이 이 몰타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왔대요. 몰타가 어디야? 그랬더니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필리핀 같은 곳이에요. 가서 저렴하게 어학연수도 하고 휴양도 좀 즐길 수 있는 곳이다라고 안내를 해서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몰타를 한번 건너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니까 횟수로 따지면 뭐 한 13, 1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몰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몰타를 연수를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요? 학교 서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본인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사실 본인만이 알잖아요. 남들이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가면서 연수지 가서 그 영어 향상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게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방법은 제가 권하는 거는 사실 굳이 학원을 돈 내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이고요. 근데 이제 기초부터 좀 천천히 하시겠다. 좀 그래도 나는 나 혼자 스스로 매니지 못하니까 누군가의 관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필리핀 화상 영어나 아니면 문법 정리 또는 외국인 회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용 없이 정기적으로 하루에 10분이라도 투자해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어 공부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양한 채널에서도 설명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제 나름대로 영어 공부에 대한 방법적인 걸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몰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몰타에서 어학연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가정하면, 선생님이나 이렇게 수업 환경이 한국보다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B입니다. 사실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환경이나 선생님들 레벨이 높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몰타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는 나라예요. 시설물들에서부터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퀄리피케이션이나 아니면 퀄리티적인 부분. 물론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에 모순이 있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어떤 기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타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원어민 국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몰타는 몰티즈라고 하는 자체 언어가 있고 사람들이 대부분 83% 이상이 영어를 할 수는 있기는 하나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빈도수는 굉장히 적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몰타는 100% 원어민 국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수급에 있어서도 몰티즈 중에서 그러니까 영국 사람과 그 몰티즈 사람이 이렇게
패밀리 트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반반씩 섞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몰타에서만 계속 학업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조금은 있고요. 또 발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원어민 발음, 우리가 생각하는 원어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발음의 형태가 있다면 약간의 몰티즈 악센트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듣기에는 이태리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영어로 하는 듯한 어떤 악센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영어 레벨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12주가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또 현지에서 연수하고 있는 친구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본인이 갑자기 레벨업을 하게 됐고 그 레벨을 하다 보니까 책 중에서 거의 뒷부분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본인은 처음부터 하고 싶다. 학교에 좀 조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12주의 구성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레벨업 한 단계가 처음이면 처음 레벨부터 처음 단원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중간이나 끝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가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레벨업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 맞는 반을 무조건 맞춰주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반으로 기존에 있던 반에 내가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혼동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통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거든요. 몰타의 학교들이 기숙사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비자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들이거나 아니면 비용적인 부분을 좀 세이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자기 스스로 찾는 경우보다는 편의성 때문에 학교가 배정해주는 기숙사를 먼저 선호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정해주는 기숙사도 학생들의 구성을 나름대로 내셔널리티에 따라서 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쪽으로 좀 몰릴 수 있다거나 그 시기에 오는 학생들의 국적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생활의 어떤 기준이 나랑 좀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도 같이 수업을 듣고 방도 배정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청결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국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 사용이나 설거지하는 부분들, 청소에 관련된 것들 또는 기숙사 생활에 대한 어떤 남에게 피해를 최소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들이 조금 생길 수 있는 하나의 문제점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지만 사실 유럽의 좀 젊은 친구들은 그 상황적인 부분들 때문에 저보다는 자기 스스로 또 친구들을 배려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설거지도 우리는 뽀드독 소리가 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대강 하고 그냥 행주 같은 걸로 닦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사실 그 곳에다가 다시 음식을 담아가지고 먹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갈등 아닌 갈등 요소로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인하고 살면 내가 영어가 늘 거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외국인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그것도 사실은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무조건 길면 좋다. 물론 영어가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길면 좋죠.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그 기간을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풋을 집어넣고 또 아웃풋을 통해서 본인이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들과 같이 계속 공유를 하면서 한국말을 더 많이 쓰고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 드라마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들을 계속 보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에서 연수하는 사람보다도 실질적인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기간을 몰타에서 머물렀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할애했느냐가 사실은 승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6개월, 1년 이렇게 계획을 잡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8주에서 12주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 12주 했는데 좀 부족하다. 그럼 좀 더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트랜스퍼해서 나라로 옮겨가지고 그 나라에서 또다시 연수하는 방법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묶이는데요. 이제 몰타는 쉥겐 비자가 포함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90일까지는 무비자고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정식으로 몰타에 있는 이미그레이션에다가 비자 신청을 해서 기간을 한정해서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관련된 것들도 이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까지의 연수를 첫 번째 목표로 기간으로 잡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자 연장이 그러면 어렵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사실 몰타에서의 비자 연장의 케이스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학생이 90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도착해서 4주에서 6주 사이에 학생들이 가져간 서류들과 학교가 발행하는 레터를 가지고 이미그레이션에 신청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신청이 통과되고 나면 여권에다가 스탬프 찍혀서 오게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대신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더 조심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출석률 관리입니다. 이미그레이션에서 학교에다가 연락해서 이 A라고 하는 학생이 비자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텐던스 좀 체크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어텐던스의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미그레이션에서는 생각할 때 이 학생은 공부를 목적으로 온 학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롱텀으로 줄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비자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된 사례가 100%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분이 그런 케이스 최근에 제가 봤습니다. 저희 학생은 아니었는데 제가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이었던 한 분이 본인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다. 출석률이 안 좋아서. 근데 학교에서 환불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고 돈을 굉장히 많이 손해보는 그런 케이스가 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석률 관리만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면 비자 연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학교 선택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팔텀에 대한 부분들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학교의 어떤 구성이 좀 있어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다 좋고, 가격이 낮다고 해서, 저렴하다고 해서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과 본인의 예산에 따라서 학교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고요. 좋고 비싼 학교에 갔다고 해서 그 사람 영어 실력이 3개월 뒤에는 붐 해서 여기 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택도 본인의 예산 부분이랑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랑 노력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학교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몰타 위치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실 몰타가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 나라를 유럽 여행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몰타나 영국이나 아일랜드, 이 유럽에 있는 영어권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데 이 두 곳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변수가 좀 생겼죠. 여행이 자유롭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60일 이상 체류하는 학생들에게도 몰타는 백신을 접종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혹시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은 현지에 가셔서 백신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유럽에서 인정받는 백신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행하시는 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해진 건 전혀 없어요. 다 변수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합회 같은 게 있어요. English Language Teaching Organization 다 그래서 펠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학교를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 지도상으로 보셔서 이제 몰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지도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좀 더 크게 해보면 크게 두 섬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섬과 고조섬. 근데 고조에는 학교들이 많이 없거든요. 한두 곳 정도만 운영되기 때문에 거의 다 이 몰타 본섬 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다시피 파초빌이나 스윅이나 아니면 슬리마, 그지라 이런 쪽에 다 있습니다. 보통 세인트 줄리안스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파초빌이나 스위기 지역에 있는 학교들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합쳐져서 부르긴 하는데 크게 이제 세인트 줄리안스 쪽이냐 아니면 슬리마 쪽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학교들 선택하셔서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학교들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시는 곳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다녀온 곳, 또 한국 분들이 가서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시고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또 유학원들이 운영하는 곳에서의 어떤 정보들을 보면 거의 한정적으로 움직이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 정보들에 따르면 제일 인기 많고 한 학교들은 좀 제한적입니다. EC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SE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EF라고 하는 어학원도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외에 IELS라고 하는 어학원이나 아니면 그 옛날에 챔버였는데 이름이 ELA 합병되면서 ELA로 바뀌었던 여기나 스프라 카페, 그다음에 인링구아 가격이 매력적이니까 여기, 그다음에 이제 세인트 폴 에어리어에 있는 GB 몰타나 아니면 위에 있던 벨스, 그리고 유학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는 한국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이지 어학원, 그리고 클럽 클래스,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 그리고 AM, 그 슬리마 쪽에 있는 어학원 중에 한 곳인 AM, 이런 것들이 한국 분들에게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나 이런 학교들 못 들어봤는데 라고 하는 학교들도 좀 보이시죠? 이런 데들은 사실 그 가격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아직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몰타에 출장 다니면서 제 숙소를 학교가 제공해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제가 호스텔에 머물기도 하고 아니면 호텔에 머물기도 했는데 그때 보면 짧게 오는 유럽 친구들 뭐 한 주나 2주 정도 오는 친구들은 링크라고 하는 어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다니더라고요. 왜냐면 가격이 워낙 매력적이니까 인터내셔널 하우스 몰타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아틀라스 어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최근 들어서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고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몰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학교가 클로징 되어 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경우는 많이 없었지만 링구아 타임이라고 하는 어학원이 문 닫으면서 거기 있던 학생들이 조금 난처해지는 경우는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특이한 상황으로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학생들을 거기다 보내질 않아가지고 저는 직접적인 어떤 경험이 없는데 모쪼록 잘 해결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몰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한번 학교들까지도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어떤 거냐면 에이전트 선택. 저도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제 입장도 있을 거고 그냥 객관적인 제가 연수를 떠나는 학생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활에 대한 부분이나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A 에이전트를 선택하나 B 에이전트를 선택하나 C 에이전트를 선택하나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학교에서 수업도 다 똑같이 받고 뭐 숙소도 학교가 배정해 준 곳이라면 똑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다르다고 해서 그 컨디션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에이전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등록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드려서 진행해드리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이전트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연락이 얼마만큼 자주 되느냐. 가장 크게 학생들이 느끼시는 게 에이전트가 현지에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현지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도 아시는 원장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곳을 현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서비스, 또 좋은 피드백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막상 그거를 선택을 다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막상 또 그러진 않더라고요. 학생분들 중에서는 좀 독립적이신 분들도 있어요. 나는 학교 등록까지만 해주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나는 뭐 많은 서비스를 바라지 않는다. 대신 금액적인 부분에 좀 할인이 좀 많이 되면 좋겠다.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거나 현지에 베이스를 두고 있지만 가격적인 혜택을 주실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100% 여러분들의 어떤 주관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시면 이분이랑 나랑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고요. 다녀오신 분들이나 어떤 운영하시는 여러 채널들의 어떤 피드백도 보시는 것도 좀 되실 것 같고, 또 유튜버 분들이 많이들 이제 영상들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몰타가 단체 카톡방 같은 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정보들을 막 공유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찾아보시면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용들 기본적인 블로거들 찾아보시면 정보들은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에이전트 선택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가격적인 혜택이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을 잘해주는 그런 에이전트, 뭐 밥을 많이 사주는 에이전트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비용적인 부분이 어쩌면 본인이 지불하게 될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내가 낸 돈으로 내가 밥을 먹는 건데 그게 에이전트가 사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케어나 서비스들 또는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까지 레벨이냐에 따라서 내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못했을 때에 대응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고려해 보시면 아마 에이전트 선택에 대한 건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저랑 서로 생각이 다른 에이전트 분들도 계실 거고 학생분들도 다 다를 건데요. 만약에 특정한 조건들을 원하시는데 그 조건을 제가 해드릴 수 없는 입장이면 저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딱 맞는 유학원들로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제가 100% 저가 다 잘한다고는 말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체크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몰타 어때요? 한번 보시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14일 자가격리 필요한 상황이고요.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 페이스 투 페이스도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페이스 투 페이스가 가능한데 한국 학생들이 건너갔을 때는 온라인에서 수업을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8월이니까 9월이나 10월 달이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몰타를 고려하신다 뭘 제일 먼저 하라 그랬죠? 네, 영어 공부 시작하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저리 말 많이 했는데 이상 몰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그러면 댓글이나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지 코리아 영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